수백 년 전 조선, 오라를 한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선비들. 현감은 어찌하여 이런 불결한 것이 청소년에 있도록 두었소이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정체가 우리 청소년 사내들을 희롱해 사실 병이라도 창궐했다면 어찌할 것이오? 여자가 아닌 남자였기 때문이었죠. 당시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성소수자라 함은 유해 항소의 뜻에 따라서 같은 하늘 아래 이자를 차명에 처한다.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의 정체는 바로 외지부, 즉 외지부 옥태영, 조선시대 변호사 변론하겠습니다. 옥태영이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현재 그녀는 감히 시아버지가 내린 판결을 반대해? 이자를 변론할 필요가 없으니 사또의 며느리도 돌아가거라. 사람을 양반집 여식도 아닌 가려서 변호하란 말씀입니까? 오직 저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입니다. 억울한 의뢰인을 변호하는 아무 죄 없이 추행을 당하고 당당한 외지부이자 옥에 갇힌 피해자입니다. 편견 없는 한 인간이었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누구나 신분 처지와 상관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진데 빈틈없는 법리가 저자들을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으니 저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은 저들을 죽이라는 법도 없다는 것을 공간에 자리한 모두의 마음을 뜻하십니다. 동요시키는 듯 보였지만 그까지 법! 몇 마디의 변론만으로 어디 아녀자가 함부로 나서서 이 청소년의 풍속을 마음대로 휘저으려는 것이오? 무모한 살인은 멈추자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기득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이대로 이 괴물을 내버려 둘 것이냔 말이오?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그때 법은 없으나 선례를 따라주시길 청합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가 등장한다. 경묘년 8월 열이틀 소문리에 사는 남춘길에 대한 판결 기록입니다. 심지어 그 출처는 임금님께서 이르기를 어명이었죠. 음양인 남춘길은 병자이니 추국하지 말고 외지로 보내 홀로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미 차명을 요구하는 작자들을 임금께서도 하늘이 내린 백성을 어찌 형벌로 함부로 죽이냐 단 한순간에 하셨사온데 대형 죄인으로 만드는 어찌 다르다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차명을 그야말로 집행한단 말입니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옥시부인전 바로 시작합니다. 수년 전 하필 악마보다도 악마 같은 양반집의 종으로 태어나 야, 평생을 지옥 속에 살던 노비 구덕이는 2년 때문에 나랑 혼례를 안 한다는 거였어? 1년의 사건으로 큰 오해를 받게 되고 죽을 각오로 도망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죠. 하나 우연히 만나게 된 천사 같은 양반집 아씨 부모가 하고 싶어 따라다녔어. 옥태영과 가까운 사이가 되며 인생의 봄날이 찾아올 찰나 화적대의 습격으로 구덕이를 제외한 모두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허나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부터 구덕이가 아닌 옥태영으로 살거라. 옥태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고 행여 발각될까 숨만 쉬며 지내던 어느 날 가장 아끼던 몸종이자 동무 백이의 억울한 죽음으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하는데 백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밤 분명 목을 맨 자살이라 검시했던 죽여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오작인의 자백으로 백별감댁에서 시킨 일입니까? 심증을 넘어 맞느냐? 확증의 단계에 이르지만 이금방 일대를 꽉 잡고 있는 한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외지부일세. 유양소의 대처는 뭐야? 실력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무슨 일이래요? 가장 먼저 백이의 어미를 발고하며 무슨 일인지 묻지 않습니까? 노비 주제에 무고한 양반을 능욕한 죄로 발고되었습니다. 맞불 작전을 선보인 뒤 매수당한 오작인의 자백이 있으니 무죄가 될 리 없소이다. 오작인이 모든 증거들을 간밤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순식간에 인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관아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모른다 하거라. 그렇게 사건은 빠른 속도로 주인을 배반한 노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 무죄로 변해가고 있던 가운데 태영이 등장하죠. 역시 어미압이 없는 것들의 무례함이란. 그녀는 곧바로 외지부를 사서 꾸민 일이 고작 범죄의 증자를 없애고 그 모욕에 대한 분풀이로 이들의 횡포를 막시미를 죽이는 것입니까? 낱낱이 고하지만 너는 우리 집안만 모욕한 것이 아니다. 부인은 도리어 감히 이 청수연을 이끄는 유양소에 도정장을 낸 것이야. 협박으로 응수합니다. 백인녀는 헛된 꿈을 꾸다 자결한 것이야. 너는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다가 오직 거짓뿐이었지만 모든 것은 그 어미마저 죽게 할 것이고. 점점 진실로 조작되고 있었죠. 이에 태영은 한 번만 넘자. 잠시 소시적 본캐 구덕이를 소환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치도 못한 인물과 마주하게 되죠. 바로
천승이었습니다. 도련님? 과거 그녀의 정인이었던 자로 지금은 조선 팔도를 떠돌며 전기수로 활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구인가? 그녀를 못 알아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저를 따라다니셔야겠습니까? 난 지금 낭자가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오. 그럼 누구신데요? 뭐 관아의 관군이라도 되십니까? 왜냐하면 도련님이 아니세요? 그는 천승이가 아니라 그와 도플갱어 뺨치는 수준으로 닮은 뭐야? 현감의 맏아들 당장님 성인겸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제 오십니까? 한편 다음날 춘옥군에게 꼬리가 밟힌 태영은 뭐 그걸로 어쩔 건데? 아주 가뿐하게 구덩이로 빤스런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막다른 길에 도달할 확률, 그리고 지린 타이밍에 윤겸이 등장할 확률은 저는 이만 외지부를 구해야 해서. 죽은 그 노비를 그녀는 동무라고 하시던데. 지금까지 경험해온 백이는 양반집 아씨와는 제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동무였습니다. 전혀 다른 타입이었고 저는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이 남녀노소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귀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윤겸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죠. 하면 그렇게 직접 해보지 그러십니까? 외집. 두 사람의 우연은 관아 서고에 법전은 물론 심리 절차를 일일이 기록한 입안이 있습니다. 인연으로 혹시 법전을 몇 권 더 빌려도 되겠습니까? 필연으로 그럼요.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누군가 그녀를 찾아오는데 백별감땡 노비 돌석이었죠. 그런데 다짜고짜 오대수를 시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죽을 처지라 사건의 진범이 죽기 전에 사죄하러 왔구만요.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죠. 무슨 소리야? 문제의 그날 밤 백이를 납치했던 그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들 좋아서 이러는 줄 아니까 누군가에게 시킨 대로 해야 니도 살고 내도 사는겨.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바로 백이야. 아들의 연모를 단절하기 위한 도련님이 왜 여기? 아님이 별간 부인의 소련님이 이 꼴을 봐야 너한테 좀 될 거라고. 지독한 계략이었습니다. 허나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기에 인생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이는 아니 왜 넌 시킨 짓도 제대로 못하고 허무하디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죠. 나 혼자만 좋아한 건데 얘 나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왜 죽여 왜? 신분이란 제도가 천한 노비년 주제에 그렇게 또 한 사람을 네 마음을 흔든 것이 죄가 아니고 뭐야? 죽인 꼴이었습니다. 죽을 때를 줬습니다. 허나 죽기 전에 백이가 뭐라고 했어? 이 진실이 태영을 더욱 사무치게 만들었던 까닭은 이대로 사실 백이 또한 죽는 게 나아. 백두령을 정을 통한 모습을 정인에게 사모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이는 그저 노비였기에 자신의 마음을 숨겨왔던 사실을 정인.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내가 정인이라고 날 밀어내기만 했는데 나만 좋아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 그렇게 백이를 향했던 그 마음을 태영은 모든 진실을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그에게 알려주고 백이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말고 가문의 등살에 그저 모르쇠만 시전하던 백도령은 꼭 기억해주세요. 결국 노비가 양반을 모욕한 죄 역시 교영이옵니다. 자신의 주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면 교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하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명률 제347조에 의하면 양반을 모욕하는 경우 관사에 제소하여 해결하지 않고 사적으로 처벌해선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막심은 그 모욕으로 인하여 이미 폭행을 당하였고 호된 옥살이 됐으니 무죄로 방면하는 것이 옳다 할 것입니다. 백이는 사랑했던 여인을 제가 어려서부터 연모한 여인이었습니다. 소리내어 공표한다. 너 미쳤어? 자백을 한 것이 자백이라뇨? 그렇게 화가 나서 죽여버리고 자결로 위장했습니다. 그 힘 다물지 못해. 절차대로 재판을 다시 한다. 간단하게 사건은 종결되지만 대체 이 망신을 어쩐단 말입니까? 이 일로 유양소는 현감에게도 약점이 있지 않겠소? 현감을 향한 내 그 약점만 손에 쥐게 된다면 무한한 악감정을 품게 되죠. 현감의 목을 비틀어 숨통 끊어놓을 것이오. 한편 조선팔도 모든 여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인플루언서로 거듭난 생위는 야, 토목섬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벌써 간호이 몇 달째라던데? 바로 이 나라님께서 음량의 조화가 맞아야 비가 온다면서 그 양반 처녀 총각을 무조건 혼인시키라고 명을 내렸더라고요. 미신에 기반한 강재훈이 그래서 이렇게들 홀레복 맞춘다고 난리들이에요. 성황 중에 있다는 것, 그만이즉슨 그러면 양반집 여식이 된 태영의 혼인도 하겠죠 뭐. 청혼
하면서요? 예정된 수순이란 것이었죠. 심성이 따뜻한 그대 경애를 심지어 그 상대는 제 첫째 아들 성윤겸의 배필로 어남윤이었습니다. 태영 아가씨와 혼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째 망설이는 게야. 태영은 망설이고 있었죠. 만약에 혼례를 했다가 제가 누군지 들키기라도 하면요? 노비라는 진실이 옥시 집안은 물론이고 성씨 집안까지 사단이 날 거라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니 겁내지 말거라. 허나 현재의 그녀에겐 제가 아씨 대신 그 누구보다 든든한 넌 누가 뭐래도 내 손녀 태영이야. 가족이 있었죠. 베개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도 너고 막심이를 구한 것도 너다. 그리고 그 자격 또한 그로 인해 현감의 눈에 든 것도 차고도 넘치는 네가 만들어낸 인연인 거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서 이제 남은 것은 남자가 제일 좋습니다. 100년 가약을 맺을 상대에게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될 비밀이 진실을 말하고 제게 있다면요? 이해받는 것뿐이었죠. 도련님, 저는 그런데 그때 이젠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이리 와봐. 과거 자신의 주인이자 아니라고. 최악의 악마 소녀가 등장한다. 수년이나 지났건만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간신히 그녀를 피하는 데 성공하지만 태영은 완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쫓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이 상황은 본의 아니게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게 만들었죠. 많이 놀라셨지요?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행여 제가 비밀을 발설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라면 윤겸에게도 결코 알려줘선 안 될 제 비밀도 하나 무언가 말 못할 알려드릴까요? 큰 비밀이 존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의 비밀은 혼례를 원치 않았습니다. 태영의 것에 필적할 나는 아니 여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비밀이었죠. 예? 그는 이 비밀이 밝혀지면 조선시대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하겠지요. 성소수자였습니다.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아주 묘하게 나와 혼례해서 현감의 며느리가 되세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두 사람은 낭자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리게 되는데 미소만이 넘치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웃지 못하는 한 사람, 옛 정인 승희도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되죠. 그 주인댁 아씨가 와도 절대 몰라보겠는데. 아무튼 간에 난 다 봤으니까 가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심지어 신랑 얼굴 제대로 한번 보고 갑시다. 남편 될 사람의 왁구베리가 자신과 똑같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에 승희는 왜 날 닮은 자랑 혼례를 했을까? 깊은 후회와 좌절감에 혹시 나를 잊지 않으려고 그런 건가? 빠지긴 개뿔, 자존감 세계 챔피언이었죠. 한편 오늘은 태영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을 이해해준 멋진 남편은 물론 궁궐 같은 집의 안주인이자 든든한 시아버지가 함께였기 때문이었죠. 들어가 보거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태영의 꿈이자 이젠 자신의 꿈이 되어버린 외지부 집무실도 마련해 놨습니다. 외지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 나가봐야 돼서. 이 시간에요? 윤겸의 행동이 해야 할 일들이 좀 어딘가 이상합니다. 많습니다. 심지어 그가 도착한 곳에선 비밀리에 무술 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혼례도 하셨는데 부인께 들키면 어쩌시려고요? 조심해야겠지. 게다가 알 수 없는 표시까지 지니고 있었죠. 정말 역모라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평화롭던 마을에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식 팔 때는 언제고 돌려달라고 난리야. 누군가 달콤한 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꼬드긴 뒤 배불리 먹여준다고 애를 데려가 놓고 왜 가둬놓고 안 풀어주냐 말이야 이놈들아.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신종 범죄였죠. 심지어 이놈이 수결한 문서다. 대부분이 글을 모른다는 특성을 악용하여 그건 자매문기야. 암양미천 엄연한 불법인데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문제 삼지 못하도록 관아 인이 찍혀있어.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 꼭대기에는 또래보다 작고 단단한 놈이 좀 있는가. 탐욕의 눈이 먼 유양소의 이충일이라는 악마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의 목적은 이 작은 아이들을 이용해 거대한 근거를 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작업 중 사망에도 뒤탈이 없는 데다가 사이즈가 작은 것을 이용한 효율 극대화를 위해 아이들을 착취하는 그야말로 사탕도 울고 갈 끔찍한 발상이었죠. 그날 밤 아이들을 사려는 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거냐. 이 사태에 대해 대책을 짜고 있던 두 사람에게 서찰 하나가 도착합니다. 아이들을 거래할 위치와 시간은 물론 내가 없는 tum을 들여서 모든 계획이 적혀있는 아이들을 거래하겠다는 척보다 익명의 문서였죠. 누가 이런 정보를 줬을까요? 그렇게 구출 작전이 시작되고 저 아이들을 서로 간에 어디로 데려갔던 것이냐. 말하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죽죠. 어떠하냐. 자. 각축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숨막히는 접전 중 나쁜 지원군이 등장하죠. 최소목과 장원급제 수준의 화려한 실력을 갖춘 자의 정체는 바로 윤겸이었습니다. 새끼 뭐야? 심지어 곧바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 하나와 함께 사라져버리죠. 얼굴은 보았느냐?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시러 가려던 잠이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기방 뒤편 비밀 공간엔 수많은 아이들이 은밀하게 훈련을 하고 있었죠. 바로 이곳을 총괄하는 자가 어찌 그리 위험한 곳에 계셨던 것입니까? 윤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영이 보기에 이는 설마 빼박 켄트, 영모라고 꾸미는 것입니까? 반영 그 자체의 공간이었죠. 허나 이곳은 저는 이곳 애신단의 단주입니다. 그저 저 같은 아이들을 구해서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보호소일 뿐이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나선 것도 기방에서 양반들 놀이개로 굴러먹다가 버려진 놈입니다. 그와 닮은 아이가 은수로구나.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누구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뜻이 좋다 한들 이는 태영에게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벅찬 진실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불안감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상상이 야 무슨 일이야? 왜 또 그래? 개집 아니고 사내 새끼야. 현실로 다가와 버리죠. 한번 품어보려다 깜짝 놀랐네 이씨. 아이 더러워. 때는 조선시대 그 정치가 탄로난 이상 죽을 목숨이었던 해강은 배수의 진을 쳐보지만 스스로 개집이란 적 없습니다. 사탄을 상회하는 놈들 앞에선 죽여버리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태영은 어딜 가도 차명을 당할 것입니다. 어쩌시게요? 가족의 안위부터 생각하지만 사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부인이 외지부라면 이럴 때 날 말릴 게 아니라 죄 없이 잡혀간 약자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리어 윤겸에게 부인이 생각하는 약자는 노비 한정입니까? 왜요? 내면 깊숙이 부인이 숨겨져 있던 노비 출신이라서요.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게 되죠. 그렇게 저는 그저 무한한 창고 끝에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태영은 오로지 외집으로서 법에도 없는 차명을 마땅히 해야 할 집행한단 말입니까? 인트로에 지리는 변론을 펼쳤던 것이었습니다. 이자에 대한 판결은 그리고 그 결과 미룬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던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되죠. 한편 광산에선 현감이 내일부터 이 운봉산을 뒤진다고 합니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배고파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수 따라가면 밥도 주고 무술도 가르쳐준다는. 이를 타개할 방도가 등장합니다. 이런 시국에 무술 훈련이라니 바로 역담 아닙니까? 현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여긴 틀렸습니다. 어서 가세요. 애심단의 존재가 세상에 공개되고 10년을 바친 윤겸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데는 영모의 증조라도 태운 것이야? 영모라뇨. 단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저 불쌍한 아이들을 돌봐준 것입니다. 그래? 심지어 이는 이충이란 악마의 손에서 그럴 순 없을 것이다. 영모라는 이름에 넌 여기서 역당으로 죽어야 하니까. 검은 연기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지금부터 청수 안에 숨어있는 역당의 잔당들을 찾아낼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몸에 찍힌 낙인을 찾아라. 이에 윤겸은 아버지,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평생을 숨겨왔던 훈련을 시킨 겁니다. 아버지. 그거를 어찌하느냐? 자신의 비밀을 사방님 제발. 아버지에게 오픈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민낯과 소수자인 아이들을 도운 것뿐입니다. 소수의 아버님. 아이들을 위해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냐 말이죠. 저도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그 아이들과 같으니까요. 살려고 그랬습니다.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살아갈 방도를 찾은 것뿐입니다, 아버지. 결국 나는 이제부터 부자의 연마저 내 아들이 아니다. 끊어버리고 말죠. 당장 이곳을 떠나거라.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거라. 그렇게 두 사람은 도주를 감행하지만 이미 사방엔 관군이 둘러싸고 여기다 잡아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객주로 숨어들지만 어서 들어가세요. 어서요. 그저 찰나의 시간을 벌 수 있을 뿐이었죠. 왜 도망친 것이냐? 결국 그것이 태영조차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같이 있던 사내는 어디 있느냐? 눈을 질끔 감으며 모든 걸 포기하던 그 순간 아니 어찌 이리 막무가내란 말이오? 남편에게서 낯선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이자의 옷을 벗겨라. 예. 내가 벗겠어. 나 이거. 심지어 낙인까지 사라진 상태였죠. 그 말인즉슨 현재의 그는 성윤겸이 아니라 천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들을 버렸지만 하늘만큼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승희는 전기수답게 쫓기고 있어? 숨을 만한 곳을 찾고 있어. 몇 가지 질문만으로 역당에 낙인이라도 있는 거요? 난 역당 아니오. 낙인 있단 소리네. 전사를 파악한 뒤 바꿔 입읍시다 나랑. 빠른 결심을 내립니다. 마음은 고마워. 난 그쪽까지 위험에 절 수는 없어. 걱정 마시오. 내가 그 행동의 근거는 오직 그쪽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정인을 위한 마음이었죠. 그렇게 관인이 있어도 검문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오늘도 승희는 부인 잘 챙겨서 얼른 가시오.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의 사랑은 하찮은 질투 따위 감정은 낄 틈조차 없는 숭고한 연모 그 자체였죠. 아버님과 도련님은 제가 잘 모실 터이니 허나 무사히 남편을 보내고 돌아온 집안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내 너에게 이미 기별을 허가할 테니 마지막을 고하고 있었죠.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이는 반드시 돌아오시기로 저와 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냉정한 선택이 아닌 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아버지의 지금 당장 떠나거라.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수연의 현감 성규진은 나와 교지를 받으라. 그 당시 영모라는 프레임은 웃김만 스쳐도 3대가 멸하는 엄중한 범죄였고 권력을 지닌 자들의 입맛에 따라 이를 방관하여 수계를 놓친 현감 성규진의 직무유기는 영모에 가담한 것과 징배였다. 그 죄명은 무엇이든 씌울 수 있었죠. 따라서 과연 현감 성규진을 삭탈관직하고 다시 휘몰아치는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 그의 가산과 식소를 몰수하여 옥태영 아니 구더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옥시 부인전 지난번 1, 2화 소개에 이어 3, 4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전 이야기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조선시대라는 폐쇄적인 시대상과 성소수자라는 소재의 결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깔끔한 연출과 스토리로 그 개연성을 부여하며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느껴졌는데요. 극이 진행되며 서로가 자연스럽게 얽히고 설키며 적절한 밸런스까지 유지하는 각본에 감탄을 하며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층 더 레벨업시키는 배우들의 연기 또한 완벽했던 것 같고요. 정주행 강추드립니다. 영상에 소개해드린 내용은 옥시 부인전 3, 4화의 내용이고요.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무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선공개, 미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야,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수 오바나.